Design FM. Design FM. Design FM. 디자이너의 목소리로 여성의 일을 말하는 팟캐스트 디자인 FM.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1번 김소미. MC 2번 한경희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초대 손님 안녕하세요. 오늘 임시 뭐라 그러지? 무슨 임시라 초대 그러지? 손님. 초대 손님 강큰 박차장 박세정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디자인 FM에서 지금 편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와, 사장님이 되셨군요. 대본의 대리였다가 네. 제가 너무 직급이 낮은 것 같다고 올려주셨어요. 네, 승진하자고. 승진하셨군요.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3화를 녹화를 하고 있고 1화, 2화가 지금 런칭이 됐는데 사이드 프로젝트랑 견적 에피소드 다들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이전 시즌과는 다르게 좀 장문의 후기가 몇 개 올라온 거가 있어서 좀 봤잖아요. 근데 다들 좀 공감해주시고 약간 생각해보지 않았었는데 팟캐스트를 들으니까 나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MC 여러분들의 생각에 뭐 공감한다. 약간 이런 얘기를 봐서 저는 매우 뿌듯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좀 더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되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부정적인 쪽에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 맞아요. 하고 싶은 얘기 좀 더 할 걸 그랬나? 아니야. 그래도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 거니까요. 나쁘게 맞습니다. 얘기할 순 없지. 또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저의 마음을. 맞아요. 앞으로 진행될 에피소드에서도 잘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후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꼭 찾아가서 읽고 혼자 뿌듯해하겠습니다. 네네네. 가끔 이렇게 퍼가기도 하고. 소미님이랑 세정님은 혹시 괴담 좋아하시나요? 아우, 괴담 좋죠. 막, 사실 제가 괴담, 무서운 영화 같은 거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괴담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SNS 같은 데 나오는, 텍스트로 나오는 괴담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는 다 보는 것 같아요. 태정님은 어떠세요? 저도 엄청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공포 영화나 공포 게임이나 괴담이나 그런 것들 되게 즐겨서 보는 편이어가지고 주변에 친구들이랑 같이 보고 싶은데 항상 저만 좋아하니까 혼자서 공포를 잘 즐기는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만렙이시네요. 공포 그러니까. 즐기기 만렙. 게다가 혼자 즐겨, 그거를. 막 그렇게 깜짝 놀라는 것보다 깜짝 놀라는 건 별로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것보다 그냥 막 공포에 나오는 미스터리하고 막 기이한 스릴 그런 것들 보는 게 좋아서 최근에 녹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오, 너무 재밌다던데. 저는 어렸을 때는 별로 안 무서워했거든요. 네. 그런 괴담, 공포 얘기. 그리고 심지어 뭔가 얘기를 하나 들으면 그거를 친구들한테 막 무섭게 얘기해주는 걸 되게 즐겼어요. 그런 애들 꼭 발에 하나씩 있지. 내가 막 이제 모아놓고 막 그 조선시대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뭐라고 하지? 그런 것처럼 되게 얘기하는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토요 미스테리랑 그 이야기 속으로 막 이런 그치. 그런 미스테리 프로그램 되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싫어요. 다 무섭고. 이게 살다 보니까 무서운 게 많아져요. 사람이 제일 무섭긴 한데 지금은 약간 굳이 내가 그런 컨텐츠를 찾아보진 않고 그래도 이제 소민님처럼 그 텍스트로 이제 누가 이렇게 게시판에 글 쓴 거 캡처해서 막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좀 보면서 무서워 이렇게 하고 맞아. 그 느낌이 재밌는 것 같아. 무서워. 이 정도. 그리고 그것 중에서도 진짜로 막 무서운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약간 그 무당이나 신내림 받는 분들의 약간 영험함에 대한 그런 거를 주로 봅니다. 좀 안 무섭고 약간 신기하다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거. 저는 나폴리탄 괴담이라고 불리는 거 있잖아요. 뭔가 모순되고 뭔가 이상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뭔지 조금 찝찝하고 그런 괴담이 재밌는 것 같아요. 놀이공원 12시에 근무하는 근무자를 위한 지침. 막 이렇게 해가지고 12시 땡 하면은 갑자기 막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울리는데 그만. 저희 작가님이 가장 괴담을 무서워하는 분인데 하필이면 괴담 에피소드를 맡아가지고 공포에 떨고 계십니다 지금. 수민님 그것도 아세요? 거북이 스프. 거북이 스프는 또 뭐예요? 거북이 스프를 먹은 남자가 있는데 여러분 자꾸 대본에 없는 거 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재밌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는 어. 걸로. 네. 아니 세정님이 괴담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고 막 공포영화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윤정님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라는 표정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괴담을 즐기는 건 어쩌면 음. 약간 현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좀 즐기는 면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상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도 무수한 괴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있죠. 특히 이제 우리 같이 사회에서 어떤 밥벌이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매일매일이 스릴러입니다. 맞아요. 너무 무섭고 짜릿하고.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에 썰을 풀었지만 이렇게 주먹국으로 일이 된다고 하고 싶은 그런 괴이한 이야기부터 음. 이렇게 일을 한다고 싶은 무서운 얘기들까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게요. 저만 해도 지금 괴담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실제로 귀신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요. 무서운 거 못 듣는 분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연자 보호를 위한 각색도 약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좋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사연, 괴담 사연을 읽으면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디자인 괴담.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목은 미스테리 클라이언트. 사연은 10년차 디자이너인 A씨가 보내주셨습니다. 때는 2017년, 유독 일이 없던 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견적 의뢰는 많이 들어왔지만 계약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 담당자의 연락 두절로 사업이 뜬금없이 종료되거나 특정 발신인의 메일만 열면 브라우저가 멈추는 등의 일이 계속 발생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보고서 제작문이 연락이 왔습니다. 따르르 네, 보고서 제작 의뢰 주셨지요? 제작 부수는 정말 한 권만 만드는 것이 맞나요? 네, 한 권만 필요합니다. 페이지는 1500쪽이고요. 보고서 내용을 말씀해 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견적을 내려면 내용을 알아야 해서요. 대략적으로라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한동안 말이 없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카이브 성격의 책입니다. 반 이상은 사진이 들어가고요. 이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견적을 내려고 보니까 이게 기본 인건비 같은 걸 빼더라도 페이지당 그 단가를 10,000원씩만 매겨도 1,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여차저차 인건비와 창작료와 제작비까지 넣어보니 5천만 원이 넘게 나오는데 딱 한 권짜리 책을 이렇게까지 비싸게 만들 리가 없어 싶어서 견적서를 보내면서도 안 하겠다고 하겠네 했어요. 얼마 후 견적에 대한 회신이 왔고 클라이언트가 말하길 견적이 왜 이렇게 저렴하죠? 전에 다른 데에 맡겼을 때는 이 2배는 했는데 그래서 결국 저희는 너무 싸서 이 일을 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그해 여름까지 견적을 받은 클라이언트들이 사라지는 일이 꽤 오래 반복되었고 아직 그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사라진 클라이언트 너무 무서워요. 어디 갔을까 이거. 하지만 책 한 권에 5천만 원 쓸 수 있는 이 부자 클라이언트. 아니 1억 썼다는 거잖아요. 2배는 했으면은 책 한 권에. 세상에 무슨 책이었을까? 말은 해주고 사라졌으면 좋겠다. 사진이 반 이상 들어가는데 사진이 반 이상 들어가는데 1억. 되게 좋은 분이네요. 사라졌지만 존재하는 책이었을까요? 근데 저도 옛날에 이런 비슷한 적이 있었는데 네. 예전에 어떤 프로젝트에서 두 가지 일을 의뢰를 했어요. 한 번에 턴키로 이 2개를 해달라. 네.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온라인 포스터였고 두 번째 거가 이제 실물 오프라인용 포스터랑 뭐 현수막이나 이런 거 등등 해달라는 거여서 온라인 포스터를 먼저 해주고 그거 하면서 이제 다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금액을 입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거 했으니까 두 번째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두 번째 거 해야 되는데 뭐 사이즈나 뭐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 라고 연락 보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쭉 그리고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그 행사를 했는지 어쨌는지 근데 그 행사에 대해서 검색하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무서워. 검색에 아무것도 안 걸리는 거예요. 무서워요. 돈은 받았는데 한 500만 원인가? 그랬는데 돈 다 줬는데 세금계산서도 떼줬는데 두 번째 일은 맡기지 않았던 클라이언트가 생각납니다. 어떻게 된 걸까?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근데 진짜 그렇게 사라지는 분들 많아요. 저도 막
견적 한번 쓰고 견적이 왠지 오케이인 것 같은 분위기로 그러면은 저희 프로젝트는 언제까지 해야 되고 레퍼런스 이런 게 있으니 이제 리서치를 해달라 뭐 그러면서 기본 원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원고를 막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사양이 조금 바뀌어서 견적서를 이거에 맞게 다시 써줄 수 있냐. 그거 다시 써서 줬어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이 없는 거예요. 마치 나랑 할 것 같았는데 그 심지어 계약서 도장을 아직 안 찍었으니까 굳이 일을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일정이 좀 급하다 그랬어서 약간 찜찜한 마음으로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근데 연락이 결국 안 오는 거예요. 어디 갔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그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하다가 상대 담당자가 있잖아요. 네. 이제 어느 날 이제 뭐 필요할 거 있어서 전화했는데, 뭐 누구누구 뭐 과장님 뭐 계시나요? 뭐 물어보고 있었어요 했더니 퇴사하셨는데요. 네? 어디 갔어? 일하다 말고요? 퇴사하셨어요. 이러면 좀 괜찮은데 네. 저는 그 담당자분 이거 수정 요청하셔서 이거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되셔서 그런데 연락 연결해 주시겠어요? 이랬더니 이제 그분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없어요. 어디 갔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너무 놀라서 그만두셨다는 거죠? 뭐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된 하시는 거야? 거예요. 무슨 일이야? 무서워. 왜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러게. 안 좋게 나가셨나? 차라리 그런 무서웠어. 거였으면 좋겠네요. 네. 없어요라니 너무 무서워요. 무섭네요. 휴. 무서운 디자인 괴담, 사라진 클라이언트 얘기해봤습니다. 두 번째 괴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괴담의 이름은 귓구멍을 막아라. 절대 들어선 안 되는 소리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두 개의 사연이 들어왔어요. 제가 하나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시절 감리라는 것을 처음 나갔을 때 일입니다. 딱히 볼 것도 없었고 빠르게 돌아가는 인쇄기를 멀뚱히 보다 인사를 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기장님이 처음 왔는데 이거 한 장 가져가요. 라시며 종이를 뒤집는 순간 감리할 때 가장 무서운 소리 를 듣고 만 것입니다. 알고 보니 앞뒷면에 위아래가 반대로 찍혀 있었어요. 제가 첫 감리가 아니었다면, 그래서 기장님이 한 장 챙겨가라고 종이를 뒤집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본 제품 제작 전 샘플을 보기 위해 업체에 샘플 제작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샘플 제작이 번거로운 디자인이라 바로 제작에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사장님이 그렇다고 하니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가이드 파일을 세세하게 만들어 보내며 최대한 잘 부탁한다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얼마 후 완성품이 도착해 박스를 열어본 순간 납품 후 가장 무서운 소리 를 듣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제품의 라벨이 전부 거꾸로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저희 팀 담당자는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 되어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라벨이 다 거꾸로 박혀 있어요. 저희가 가이드 파일 드렸잖아요. 보신 거 맞나요? 왜? 아이고, 작업자들이 실수한 것 같네. 이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 상상도 못한 사장님의 말에 멈췄습니다. 뭘 봐달라는 말씀이실까? 이대로 팔라는 얘기인 걸까? 이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샘플을 여러 번 요청했음에도 거절하는 건 업체 쪽이기에 다시 만들어달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받은 제품 전량을 다시 보내서 다 뜯어서 다시 제대로 박아서 받았습니다. 디자이너와 제조업체의 동상이몽은 필연인 것일까요? 저는 오늘도 이번 제품은 기절할지 안 할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가이드 파일을 만들며 실제 치수와 팬텀 코드를 적어 보냅니다. 이것도 너무 무서워요. 뭘 봐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달래. 실수를 잘 봐라? 그 약간 그거 같았어. 두 번째 사연. 밥 먹으러 갔는데 벌레 나왔는데 아유 죄송해요 빼고 드세요. 아니 샘플 만드는 게 이제 제작품 같은 거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럼 뭐 최대한 비슷하게 한 거라 보여주던가 그러게. 아니면 뭐 감리를 오라고 하던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너무 이제 피곤해지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그렇다고 하긴 하더라도 그 감리를 보고 샘플을 만들고 하면은 그 인쇄소 입장에서는 빠르게 쭉쭉 진행할 수 있었던 거를
한 번 더 체크해야 되고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그러는 약간의 귀찮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약간 귀찮음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했다가 제작을 하게 되면 진짜 큰 소린데 그러니까. 인쇄 감리는 진짜 무서운 것 같아. 이게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한 장씩 떼서 봐도 계속 응. 기계는 돌아가잖아요. 음. 그 와중에 하면 벌써 하는 순간 100장이 막 나가고 그러니까 있는데 스탑 이러고 뛰어가야 돼. 너무 식은땀 나요.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게 감리에서만 문제면 다행인데 실은 그 후에 감리를 안 보는 후공정도 많이 있잖아요. 보통 저희가 딱 인수위까지만 감리를 보고 예를 들어 박이나 이런 거는 그냥 맞춰 잘 해주세요 이러고 가는데 박에서 문제 생기는 경우가 은근히 있거든. 저 최근에는 되게 복잡한 패키지가 있어요. 내지에도 박이 들어가고 패키지에도 박이 들어가는데 제품이 두 종인데 두 종이 각각 박이 달랐어요. 근데 그러면 내용물이랑 패키지끼리는 박이 맞아야 되잖아요. 같은 색으로 지정을 했으니까. 그거를 진짜 감리 가서도 말하고 전화로도 말하고 클라이언트 제작팀에서도 말하고 계속 말했는데 제품이 나왔는데 안에는 예를 들어서 조금 뭐 분홍색 박, 막 파란색 박 이렇게 있었으면은 바깥에는 그냥 말 그대로 금박 이렇게 있는 거예요. 패키지에. 금박 이런 걸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는데 오늘은 금색이 땡기는데. 그러니까 아이 금박 찍어달라면 금박이지 이러면서 작은 금박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저희는 또 몰랐어요. 이제 받은 건 클라이언트가 직접 받았으니까 그 클라이언트 제작팀이 완전히 충격 먹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막 그랬는데 또 그냥 어쩔 수가 없었나 봐요. 이게 워낙 또 일정이 급하니까 제품이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배본소나 뭐나 이렇게 뿌리니까 회수를 못 하는 거예요. 다행히 그건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직접 인쇄소랑 소통을 하는 일이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 책임이 아니긴 했지만 보고서 너무너무 놀랬다. 진짜 심장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만들어지고 나서 제품이 응. 한번 디자이너나 이쪽을 통하면 괜찮은데 응. 바로 어딘가 가야 하는 상태인 제품들이 맞아요. 납품이 바로 돼야 되는 상태면은 저도 전에 그런 치약 같은 거는 이렇게 튜버 형태의 인쇄를 하잖아요. 네. 인쇄 라인 중심점이 잡혀 있고 응.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인쇄를 해서 이렇게 중간에 착착착착 잘라서 나가는 형식으로 나오는데 디자인을 하고 넘긴 다음에 이게 왔어요. 이제 다 감리까지 본 상태로 왔는데 이게 다 돌아가 있는 원통이 다 돌아가 있는 거야. 안 맞게? 안 맞게 핀을 잘못 맞춘 거죠. 그 인쇄소에서. 어머. 다 조금씩 다 이렇게 또 돌아 약간 누워있어,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다 누워 있는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모든 내일 당장 3,000개가 나가야 돼. 우선 이제 뽑은 거는 이제 MOQ는 많으니까 한 10,000개 정도 나와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핀이 잘 맞는 좀 덜 돌아간 거. 들 돌아 하나씩 까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들 돌아간 애들을 찾자. 어머머머머머. 3,000개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밤을 새가지고 어머머머. 좀 들 돌아간 친구들을 3,000개를 찾아냈던 너무 정말 무섭다.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게. 저는 그보다 더 심각한 것도 들었어요. 3,000개를 찾을 것도 없이 국외 수출용이었어. 배를 탔어. 배를 배대로 태웠고 이게 다 일정이 급해서 생기는 비극인데 배를 타서 초도 물량이 나가고 있고 이제 샘플로 좀 확인하세요라고 배는 이미 탄 채인 그것의 샘플을 회사로 갖다 줬는데 뭐가 잘못 나온 거예요. 지금 인천항을 떠났는데 배가 어떻게 그런 거는 너무 무서워요. 너무 소름 끼쳐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을 쓴다고 써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응. 제작을 넘길 때 응. 책임 분배를 철저하게 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네요. 그리고 믿고 맡기지 말아야 돼. 맞아. 누구한테도 믿지 말고 맞아. 막 인쇄소 아저씨가 안다고! 라고 할 때까지 나 자신도 믿으면 안 되고. 그렇지. 나랑 같이 작업한 사람도 믿으면 안 되고 아무도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제작 넘길 때 응. 그 제작 사양서에 엄청 자세하게 응. 다 쓰고 막 네. 여기는 뭐 해주세요. 여기는 어떻게 해주세요. 다 쓰고 응. 그거를 웹파드에 보통 올리잖아요. 네네. 웹파드에 올리고 또 이제 그걸 사장님한테 웹파드 올렸습니다 하고 응. 한 30분 있다 전화해서 웹파드 올렸습니다 전화하고 웹파드를 몇 달 며칠까지 납품해주세요 하고 오케이라는 그 대답을 드릴 때까지 계속 연락을 하거든요. 응. 그리고 납품하기로 한 날에 전화해서 오늘 들어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확인하고 맞아. 근데 이거 안 하면 너무 불안하고 일단 맞아. 아무리 나랑 합이 잘 맞는 사람이어도 응. 그 불안하고 잘못 나올까봐 맞아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믿고 맡겼는데 이제 납품일 돼가지고 다 됐죠? 이랬는데 뭐요? 이러면 한번 저도 근데 사실 전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문자로만 사장님 뭐 업로드했습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응. 확인을 하고 까먹었는지 확인을 안 하셨는지 지나간 거예요. 한 3일 정도를. 그래서 왠지 내가 너무 찝찝해서 전화를 했지. 응. 그거 혹시 보셨나요? 하니까
아, 네, 그거, SNS에 보내드릴게요. 이러고, 늦었지, 뭐, 그 사장님이. 아이고, 저런. 꼭, 나중에 연락을 많이 해야 한다. 그게 귀찮다 아니면은 약간 뭐 뻘쭘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몇 천이 날라간다고 잘못하면. 샘플 안 된다고 하면 죽을 때 쫓아가서 왜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거 남 탓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저희 사장님이 보셔야 돼서 맞아. 이런 거라도 해야 돼. 맞아. 무서워요. 근데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그 책임 분배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정말 인쇄소가 잘못한 사고도 있지만 인쇄소가 그렇게 사고를 낼 것 같은 사양을 만들었거나 그러면 이게 이제 디자이너 책임처럼 될 거란 말이에요. 최종 파일을 내 손에서 떠난 거니까. 그랬을 때 책임을 어떻게 내가 수습하느냐? 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요새는 그래도 사고 낸 거를 직원들한테 물어내라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직원이 아무리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지 뭐 그렇다고 그걸 직원한테 야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정 없는 회사도 있나요? 사실 듣긴 했는데 요즘은 아니리라. 그래요. 옛날 얘기겠거니. 그렇게 정 없이 하면 어떡해. 말도 안 되지. 그거 아무리 개인이 혼자서 넘기다가 사고가 났어도 회사 작업이잖아요. 맞아. 회사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요. 무섭습니다. 아무튼 인쇄라는 것은. 우리 그러면은 인쇄 얘기 아니고 디지털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또 이렇게 제작에서 또 무서운 얘기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디지털 작업에서도 무서운 얘기들이 있지 않겠어요? 맞아요. 다음 사연은 웹디자이너 F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웹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일하던 저연차 시절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저명 인사의 홈페이지를 만들 때가 있었습니다. 정치 성향도 역사 성향도 너무 맞지 않았으며 친일을 옹호하는 논조의 이야기가 점철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니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일을 하며 여지껏 두통이 그렇게 심하게 올 때가 없었어요. 반나절을 산책과 한숨으로 괴로워하다가 돈을 벌기 위해 신념을 파는 비참한 기분을 느끼며 홈페이지 작업을 시작했고 하다 보니 이렇게라도 행동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홈페이지의 모든 회색 컬러 코드를 181818 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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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828 등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일 영웅을 칭송하는 단어로 쓰인 분노가 착시 현상을 통해 분뇨로 잘못 읽히도록 포토샵을 했고 디자인을 초벌로 코딩할 때는 박스를 의미하는 div의 아이디나 클래스 이름들을 전부 욕으로 바꿔놨습니다. 이런 것도 사연으로 받아주실까요? 너무 웃겨. 너무 웃긴 것 같아요. 181818 18. 이게 저기잖아요. 헥사코드가 색깔 뭐지? RGB 이렇게 비슷하게 있으면 회색이라서 실은 뭘로 입력해도 저렇게 하면 회색같이 되는 건데 굳이. 굳이 처음 아, 알았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가끔 웹사이트 그런 개발자 개그 중에 이런 웹사이트나 프로그램 안에 뭐라 그러지? 만들어진 페이지 안에서는 안 보이는 주석 같은 거에 욕 써놓는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너무 웃겨요. 저는 이거를 책 버전으로 바꾸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평상시에 쓰지 못하는 성범죄자가 만든 서체를 쓴다든지, 막 에릭길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의 서체를 쓴다든지, 응. 혹은 흰색 부분에 공백을 만들어야 될 때, 응. 욕을 써놓고 흰색 글씨로 책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그 인디자에서 스타일 이름 줄 수 있으니까 스타일 같은 거 어차피 PDF에 안 나오잖아요. 스타일 이름이나 합성글꼴 이름 같은 거를 다 욕으로 쓴다든지. 스타일 이름이 다 욕이고. 그러니까. 이 새끼 또 뭐라고 하네. 이런 거 스타일 이름이. 그거 이렇게 페이지 말고 옆에 대지에다가 계속 욕을 욕 써놓은 거 이렇게 남겨놓고. 블리드랑 슬러그 사이에 살짝 욕 써놓고. 그러게. 이렇게 또 저항해야지 어쩌겠습니까. 반나절에 산책과 한숨으로 괴로워할 법하네요. 그러게요. 굉장합니다, 지금. 굉장하고, 진짜, 근데, 이런 내가 일을 따오는데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면 이런 일이 회사로 들어왔을 때,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진짜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게. 근데 이거 어떻게 웃음으로 잘 승화를 하셨네요. 해악의 민족다운 그러니까. 결정 안 걸렸습니다. 이거 아마 다른 직원분들도 이것에 동의를 했으니까 이렇게 내부에서 만들어 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다 같이 이걸 하기 싫은데 해야만 되는 상황이니까 자기들끼리 보고 이런 다음에 납품할 때는 다시 어쩔 수 없이 다시 바꾸고
엿보셨네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욕보셨습니다. 그럼 또 다음 괴담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음 사연은 편집 디자이너 D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제작 업체를 찾아가 보게 된 사람. 약 10년 전 책의 물성과 제작 완성도를 유독 신경 쓰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디자인한 책의 납품 상태가 엉망인 걸 발견했고 제본 풀이 넘쳐 책장끼리 다 붙어 책을 펼치면 서로 붙어있던 안쪽 여백들이 뜯어지며 찢어졌습니다. 좀 너무하다 싶어 인쇄소에 따졌고 인쇄소는 본인들이 하청준 업체를 알려줬습니다. 다음날 책을 들고 그 업체의 주소를 찾아갔는데 보통 인쇄 제조 업체들은 한 지역에 몰려 있던데 이 주소지는 경기도 외곽, 심지어 산 중턱쯤 위치한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영업을 안 한 지 오래된 것처럼 보였고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외관이었으나 먼 길을 돌아온 이상 드러나가 보자 하고 건물을 들어섰습니다. 대낮인데도 빛이 없는 컴컴한 계단을 오르니 문이 반쯤 열린 방이 보였습니다. 작업장으로 보이는 그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어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지로 가득한 내부는 너무 덥고 열악했으며 약품 냄새에 눈과 코가 시큰거렸습니다. 바닥에는 노인 몇 분이 사람이 오든 말든 고개도 들지 않고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서 있던 저는 책을 들고 조용히 돌아 나왔습니다. 제가 만드는 책, 쓰는 물건, 입는 옷이 어떤 손을 거쳐 내게 오는지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 호러 그 자체라 사연을 보냅니다. 이건 너무 무서운 것보다 씁쓸한 사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그 제작물이 수작업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를 인지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 가보거나 아니면은 인쇄 사고가 났을 때나 알거나 하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통은 알 것 같은 느낌조차도 어떨 때 드냐면은 견적서에 제작 단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접착 작업 아니면은 뭐 케이스에 넣는 작업, 뭘 따는 작업 이런 걸 할 때 뭐 개당 15원, 35원, 막 52원 이렇게 있는 그걸로 알지.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싸다라는 생각도 잘 못 하잖아요. 개당 15원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라는 생각도 안 하게 되는데 그걸 만드는 사람이 어떤 상태로 일을 하는지를 볼 일이 잘 없죠. 저도 이번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패키지에 들어가는 제품 하나가 중국에서 생산이 돼서 오는 제품이고, 그것을 발주를 이제 저희가 하는 거였는데, 제품이 만드는 과정이 제가 궁금해서 그걸 알아야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발주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만드는 혹시 사이트나 뭐 관련된 정보가 있을까 해가지고 검색을 막 해봤는데, 이게 중국 회사지만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데 영어로 글을 써서 해외에서 오더를 받을 수 있게 해놓은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 페이지에 이제 자기들 제작 공정 이런 걸 싹 소개를 해놨는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는 100% 믿을 만한 업체다라는 식으로 사진을 올렸는데 보통 그런 때 올라가는 사진은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좀 반도체 공장 같은 데서 첨단 설비로 이렇게 척척 찍는 그런 모습이 올라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사연에 쓰인 것처럼 정말 열악한 막 진짜 이렇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너무 열악한 공간 안에서 할아버지들이 이거 한 땀 한 땀 붙여 가면서 만들고 있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 아마 그 판매자는 그것에 대해서도 별 의식이 없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다. 허구의 회사가 아니다라고 증명하느라고 그렇게 열악한 걸 알면서도 올렸거나인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제품은 심지어 되게 블링블링하고 예쁜 제품인데도 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돈은 잘 벌고 있는 걸까? 적당한 대우는 받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지금 만드는 제품들의 뒤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의 노동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소비하는 거는 그냥 그런 과정보다는 결과 맨 앞에 있는 이렇게 멋진 작업을 짜잔. 맞아. 그거 만드는 멋있는 사람 짜잔. 그 멋있는 사람도 멋있는 거 그냥 지시한 디렉터. 그치, 그치.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제품이 나오는 건데 그런 게 마치 없고 그냥 멋진 디자이너가 프로그램 상에서 뭔가를 하면은 기계에서 뽑아져 나오는 것 같이 말을 하게 되잖아요. 참 가끔은 디자인 크레딧 이런 거 사람들이 되게 중요시하는데 이런 제작물을 만드는 사람의 크레딧은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씁쓸한 사연입니다. 그러면 씁쓸함을 남기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또 다른 괴담. 이 괴담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괴담화의 하이라이트 휴! 사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천을 떠도는 자의식 과잉 디자이너.
어느 날 대표님이 저를 부르더니 유명한 디자이너가 재능 기부를 해주기로 했다며 계획 중이던 공익 프로젝트에 결합을 시켰어요. 사연 내에서 그 재능 기부 디자이너를 S라 부르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S와 함께하게 되었고 시안을 받아보니 가벽을 설치하고 가벽에 들어가는 그래픽이 하나씩 추가되는 기획이었어요. S는 자기는 디자인만 할 거고 발주하거나 행사를 진행한 여력은 없다고 했기에 발주용 파일과 제작 소재 그리고 실제 설치 사이즈 등의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15년 동안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너무 당혹스러운데? 저희가 발주하는데 필요한 정보라서요. 원하시는 소재나 정확한 사이즈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내가 정부 부처랑 진짜 엄청 많은 작업을 했는데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내 작업은 출산의 고통을 통해 낳은 자식 같은 건데 그거를 그렇게 해체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그쪽 회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좀 지나치게 좀 민주주의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것 같아요. 네? 나하고만 얘기하고 있지 않았나? 이후로 30분간 그만의 디자인 철학과 불평을 들은 후에야 발주용 파일 하나만을 겨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파일도 제가 다시 만들었어요. 어디서 저해상 미리 보기 사진이라도 저장해 온 건지 이미지의 해상도도 너무 낮고 텍스트는 아웃라인이 안 깨져 있고 오탈자에 노이즈에 얼룩에 정렬도 안 맞고 발주용 파일이라고는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것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제작은 했는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픈 일주일 전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본인의 기분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이거 쓰지 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표님을 봐서 정말 참고 또 참고 어르고 달래며 몇십 분의 통화 끝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작업 오픈이 무사히 끝났고 다시는 마주치지 말아야지 했으나 그는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이라 문자로 달라 그랬는데 급한 일도 아니면서 10분 동안 부재중 전화 5통 오기. 보도자료 배포 전에 분명히 컨펌 받았는데도 자기 이름이 안 들어가 있다며 재능 기부는 하지 않겠다. 용역비를 내달라고 하겠다. 협박하기. 계속 돈 달라길래 대표랑 얘기하라고 얘기했더니 실무자가 잘못한 걸 왜 대표가 책임져야 합니까? 당연히 님이 책임져야죠. 라고 소리 지르기. 10년 넘게 정부 부처와 일한 자기가 다 맞고 원래 그렇게 한다고 계속 우기기. 그냥 이 사람은 저를 너무 괴롭히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최악의 빌런이 언제 어디서 내 인생에 개입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무서워요. 아니, 제가 보통 저는 이제 외주를 받아서 하는 스튜디오 입장이니까 클라이언트 입장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그래도 어지간해서는 외주자의 입장에 이입을 하게 되는 환경이거든요, 저는. 그런데도 이게 너무 충격이야. 뭐야? 아까 뭐였지? 출산의 고통? 디자인을 출산에 비유하는 사람이 지금 2022년에도 존재한다니. 와,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야, 근데 그 성별을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이분이 출산에 비유하는 거가 더 짜증나는 게 이분이 남성 디자이너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글을 안 읽어봐도 그냥 남성인 것 같아요. 정보가 없어도. 아무리 어떤 이상한 여성이어도 출산의 고통을 통해 낳은 자식이라고 자기 디자인을 얘기하는 경우가 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지금 그런 점이. 당황스러워요. 근데 되게 저였으면 응. 벌써 10번 넘게 싸웠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진짜. 근데 되게 나이스하게 진짜. 참고 이 작업을 끝나는 이 사연자분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너무 단순히 이제 말이 기분이 나쁘게 말한다. 혹은 이제 프로답지 않게 일한다 이런 걸 떠나서 클라이언트가 어쨌든 비디자인 직군이긴 할 텐데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같이 우리가 한 배를 탔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나의 위대한 디자인을 네가 감히 뭐라고 해? 라든가 디자인도 모르면서 나한테 나대? 약간 이런 태도라서 근데 심지어 더 웃긴 건 응. 뭘 고쳐달라, 다시 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응. 그냥 네가 하는 거를 좀 전달해달라. 맞아. 필요하니까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귀찮은 일 하지 않게 우리가 귀찮은 거 할 테니까 응. 당신의 그 위대한 작업을 저희에게 하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막 갑자기 급발진해갖고 막 출산의 고통 막 어쩌고 저쩌고 막 내가 정부랑 몇 년을 했는데 뭐
갑자기 이상한 데서 혼자 그러니까. 버튼이 눌렸잖아요. 이거를 안 주면 오히려 자기 작업 못 살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작업도 그지같이 해놓고 지금 우리 여기서 삐 처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저 학교 다닐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강의를 와가지고 엄청 기름 낀 사람인데, 뭐 디자이너들한테 디자인도 모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클라이언트를 콧대를 눌러줘야 된다. 약간 이런 투로 나오는 되게 당시에는 막 사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생 때는. 야, 디자이너 가오 살리고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일을 같이 하는 거지. 무슨 뭐 디자이너 뭐 돼? 너무 뭐게 왜 소리를 지르지? 그러게요 참. 그리고 너무 최악인 거는 응. 자기 일에 만들어갔다고 돈 달라고 한 거가 너무 최악인 거예요. 그러게. 그럴 거면 처음부터 돈을 받고 하든가 이 사람아. 아니 심지어 컨펌을 받았다며 본인한테 제대로 그러니까. 보지도 않아놓고 참나 이상한 사람 많네요. 이런 사람이 아까 이 전 사연에 얘기했던 겉에만 사람들이 보고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맞아. 유명한 사람. 응. 뒤에 일은 모르는 나 거지. 몰라라. 그치. 맞아. 특히 이 사람은 특히 더 아트워크만 하는 사람이네. 아트워크 제대로 안 했어. 아까 사연 보니까 무슨 뭐 그러니까 발주용으로 만들어놨던 이미지가 막 이상했다고 그랬잖아요. 텍스트 아웃라인을 왜 하다 주는 거야. 왜 안 따서 주는 거야? 그 아웃라인 따서 달라 그러면 또 나의 자식을 해체하지 말라 막 이랬겠지? 내가 피땀 흘려 고른 서체. 그러니까 아웃라인 따가지고 0.001포인트 굵어지는 거 그거 참을 수 없다고 막 이런 얘기 하겠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끔찍하네요. 아직도 근데 이런 사람이 일이 안 끊기는 것도 신기하네. 그러니까 누가 자꾸 이런 사람한테 주는 거지? 재능 기부라서 할 수 있는 건가? 실은 돈을 못 받는 거라서? 돈 주고 하기 너무 아까운 그게 작업이네요. 한심합니다. 약간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팅해서 무섭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오싹하네요. 네, 소름이 끼치네요. 화가 나서 소름이 끼치는 그런 그러니까 참나. 사연이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춥네요. 춥고 조금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머리도 약간 어지러운 것 같고 여러 가지 괴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방송 외에도 뭐 본인이 알고 있는 디자인 괴담 있으면은 이렇게 해시태그 같은 거 디자인 괴담이라고 할까요? 해시태그 같은 거 달아가지고 SNS 올려주시면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취 후기나 이번 사연들에 대한 그 괴담 사연들에 대한 후기 같은 거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희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얘기하다가 목이 메어버리네요 이제. 저는 이런 괴담들이 좀 크건 작건 좀 이렇게 약간 좀 겪어보잖아요. 작업 일을 하다 보면. 네. 그래서 내가 겪을 때는요. 너무 소름 끼치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텍스트화해서 읽어보니까 조금 피가 식는 기분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괴담을 좀 많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렇겠죠?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오늘 나왔던 괴담 사연들이 대부분 이제 디자인과 제작업체 혹은 디자이너와 발주한 사람, 뭐 그런 관계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괴담 사연들이 안 생기게 만들려면은 우리가 같이 협업하는 관계고 그 안에서 서로 공동으로 책임을 나눠진다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무시무시한 사연들이 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 마지막 사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무섭고 니만 혼자 이러냐? 갑자기 또 화가 나네요. 야! 그리고 생각보다 디자인 뒤에 후반 작업이 많다라는 거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맨날 제작이랑 디자인 시간 되게 촉박하게 오는 일들 많잖아요. 꼭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몇 월 며칠까지 필요한데 그러면은 데이터를 언제 드리면 될까요? 최고 촉박하게. 그래서 촉박하니까 막 생기는 거잖아요. 사고 그쵸, 같은 그쵸.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걸 좀 유연하고 사람들이 일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러게요. 오늘의 박 차장님은 이렇게 어떻게 들으셨는지 정말 무섭네요. 또 새삼 생각하는 거지만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 맞아요. 귀신이 인쇄사고를 일으키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돈 물어주는 건 아니니까. 네. 저희가 지금 다 얼어붙었습니다. 여기 녹음실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오싹한 음, 시간이었고요. 네. 우리 다음 회차에는 디자이너와 건강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가 디자이너와 건강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 같아요. 소민님도 설문조사 하셨죠? 네, 했죠. 이 설문이 꽤 긴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요 응답들을 쑥 봤는데 엄청 공감 가고 재미도 있고 가끔 우라통도 터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다음 시간에 청취자분들도 이거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순서를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디자이너의 목소리로 여성의 일을 말하는 팟캐스트 디자인 FM은 애플 팟캐스트와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들으실 수 있으며 유튜브에도 통째로 업로드됩니다. 디자인 FM과 함께 아무 말이나 떠들고 싶으신 분은 오픈 카톡방에 들어와 주세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에서 디자인 FM 혹은 FDSC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디자인 FM, FDSC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링크도 있어요. 디자인 FM에 사연 보내주실 분들은 말머리 사연 달아서 디자인 FM @fdsc.kr로 보내주세요. 디자인 FM은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 클럽 FDSC가 만듭니다. 인스타그램에서 fdsc.kr을 팔로우해주세요. 팟캐스트 외에도 FDSC의 다양한 활동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화에서 만나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그날까지 안녕!